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의 인생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그러면은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는 말을 듣죠. 지금은 21세기인데 20세기 그러면은 21세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그 현대 철학에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현대 철학의 특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지나간 과거 어떻게 틀릴까요? 현대 20세기 비트겐슈타인도 되게 높이 치지만은 들레즈라는 철학자도 높이 치잖아요. 최고의 철학자 또 들레즈란 말도 하죠. 들레즈 철학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들레즈는 자기 철학하고 이전 철학을 딱 구분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들레저 철학 이전을 본질주의 그래요. 본질주의. 본래의 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날 때 본래의 질, 우주도 본래의 질, 그죠? 이런 본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본질은 신이 만들죠. 창조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신이 있어야 되고 과거는 신이 있고 본질 중에 최고의 본질이 신이죠. 이게 플라톤 철학부터 시작해요. 플라톤은 이 세상을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현상이라 그러죠. 이 현상이 있는데 현상의 배후, 현상을 낳은 본질, 이 본질이 진짜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현상은 가짜라고 봐요. 가상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이게 플라톤 철학의 특징은 이데아, 이 본질 이데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데아, 본질이 진짜고 그 본질에 의해서 나온 세계, 이 가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상, 밖에 드러난 거죠. 어떤 상으로 이제 드러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저건 하늘이다, 산이다, 이런 게 다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본질은 중요하고 현상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딱 이원론이에요. 두 가지를 딱 봐요. 이 철학이 서양을 계속 지배해요. 이 철학, 플라톤 철학이 중세에 들어가면 이제 신학이 되죠. 그래서 신은 이제 본질이 되고 신이 만든 인간은 이제 현상, 인간 세상은 현상이 돼요. 이거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본질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본질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본질과 현상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들레저가 딱 나눈 철학이에요. 그 들레저는 자기 이전의 철학을 본질주의라 그러고 자기가 이제 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철학을 부정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들레저 철학의 특징은 이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이제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 현상 나누네야. 크게 보면 들레 철학은 이런 논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게 이제 그게 본질한 거예요. 동양 철학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 동양 철학은 시작부터 본질과 현상을 나누지 않아요. 동양에서는 그림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동양화, 수묵화를 보면 어때요? 그 나무 그림을 보면은 그 나무에 본질과 현상이 다 있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걸 되게 중시해요. 서양은 그렇지 않죠. 서양은 이제 본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무는 안 중요해요. 그러면 나무는 그릴 때 어째야 돼요? 좀 더 나무답게, 나무의 본질, 이데아. 그래서 뭐뭐답게, 뭐뭐처럼 해서 미메시스, 모방 그러죠. 그러니까 뭐뭐처럼 그린 게 서양의 그림이고, 동양은 뭐뭐처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서예도 발전하죠. 글씨 그 자체가 이제 서예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다예요. 본질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도 다르잖아요. 서양은 본질주의가 이렇게 깔려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갖는 이 몸은 그냥 현상이니까 눈이 아프면 눈 수술하고 귀가 아프면 귀 수술 이렇게 딱 나눠버려요. 동양은 아니죠. 동양은 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현상 눈에 들어가는 현상 이거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사람 몸을 전체로 보잖아요. 어깨 여기가 아픈데 침을 이쪽에 놓고 보잖아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동양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그 이원론하고 동양의 이론론을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철학 공부하기 되게 쉽죠. 그래서 동양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삶, 오래 살고 장수, 현실에서 이 이성에서 복받는 걸 되게 중시해요. 서양은 안 그렇죠. 죽고 나서 본질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현대 철학이면 어떻게 되었어요? 현상, 우리 살아있는 삶이 이제 긍정되죠.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떻게 살 건가? 내 욕망이 이제 중요해지죠. 내 욕망도 부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욕망이 다니까 욕망대로 살아가고, 이걸 니체는 힘의 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나를 생생해내고 나를 변화하고 발명해내고 이 삶을 중시해요. 이런 철학의 관점을 딱 가지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철학을 이해하실 때 동양은 이론론, 서양은 이원론. 근데 그 현대 철학의 들레지에 오면서 어때요? 그 이론론이 돼요. 동양 철학 참 비슷해져요. 그 동양 철학을 이해하면 들레 철학이 되게 쉬워요. 이 관점이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과학도 어때요? 과학도 그 뉴턴 과학,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운 뉴턴 과학은 어때요? 그 20세기 이전의 과학이죠. 그래서 그때는 뉴턴은 그 모든 게 원리로 설명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종교의 영역이죠. 뉴턴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인과관계 이런 걸 이제 중시하죠. 이게 이제 그 서양 과학이었어요. 근데 현대 20세기 오면서 양자 물리학은 어때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에너지의 세계로 보면 되죠. 그게 하나로 이제 보는 거예요. 통합해서 이제 봐요. 미시 세계, 그 물질이 이룬 그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 이걸 이제 양자 물리학이죠. 이렇게 해서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 동양 철학하고 너무 비슷해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세계를 하나의 그 기로 보잖아요. 하나의 기. 기는 어때요? 그 힘 같은 기운, 에너지잖아요. 내 안에 기운이 있다. 이제 그죠? 기가 막 있는 거예요. 기운이 충만한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기가 바닥에 떨어진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의 철학 이런 게 이제 동양의 철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기운을 갖고 우주가 이제 하나의 양자 물리학식으로 우주는 이제 하나예요. 나도 우주 그 자체죠. 나도 천지 그 자체예요.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그 자체예요. 나라고 생각은 에고죠. 그러면 이게 또 불교 사상 비례죠. 무아가 되잖아요. 나는 없다. 그 불교 사상 이 그죠. 유교 동양 철학과 현대 철학이 너무나 비슷해져요. 양자 물리학하고도 거의 일치가 되죠. 100%는 아니겠지만 큰 관점이 같아요. 세상 어때요? 하나의 기운, 에너지 장으로 보죠. 이 장으로 보는 이것이 어때요? 기로 보는 그것이 그 불교시하면 공의 세계예요. 이 공의 세계인데 그게 색으로 보이잖아요. 물질로. 물질로 보이는 건 이 세계가 곧 에너지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에너지 파동이 약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을 넘어서서 이제 양자물리학에 가면 다 에너지로 보죠. 에너지가 이제 물질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이제 딱 가지시기 바래요. 이제 전체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본질주의, 이데아, 이걸 중시했고, 본질에 드러나는 현상은 안 중요한 거예요.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가는 그 철학이에요. 그래서 종교, 이제 중세에 오면은 기독교 사상이 되죠. 플라톤 철학이. 그러면서 본질주의, 하느님이 이제 중요해지고 인간 사상은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처음부터 이런 논이에요. 그래서 현상과 본질 이게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와 영으로 이제 동양에서 이해하죠. 체가 있고 본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거 있고 이게 하나로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동양 철학의 관점을 다 가지면 양자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 요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시 바래요. 여기까지 이제 철학 배경이 되셨죠. 이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그 비트겐슈타인을 보도록 해요.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처음에 그 인생 노트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쭉 얘기를 해요. 그 여건이의 말 이제 12쪽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삶의 의미, 근데 논리와 의미에 대한 광대한 탐구의 바다 위에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다. 삶의 문제들 말로 거의 철학적 사유를 밀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물어봐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동양 철학은 철학 자체가 삶 그 자체예요. 서양은 안 그렇죠. 철학은 어때요? 이데알을 연구하는 거니까 내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현대 양자 물리학적 관점, 그다음 동양 철학의 관점, 들레즈의 철학, 이런 관점을 갖고 보면은 비트겐이 쉬워요. 이런 관점 배경이 없이 비트겐슈타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게 어때요? 서양 철학을 갖고 배웠어요. 뉴턴 물리학 배웠잖아요. 이러니까 뉴턴 물리학의 관점, 서양 철학의 관점을 갖고 비트겐슈타인 이 삶 철학을 보면은 뭔 말인지 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딱 보세요. 삶이 중요해요. 그 삶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중국 동양 철학 똑같죠? 동양 철학은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죽고 나서 이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이전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자체를 중시하죠. 그래서 동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화를 보면 기운이 넘쳐요. 막 보면 그 안에 기가 넘치. 이런 게 좋은 그림이에요. 서양처럼 뭐처럼 잘 그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동양 사상이 바로 그림으로 나타나고 수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은 어때요? 이런 거 그림도 잘 그리고 선비들이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관료가 되어서 이런 사람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공자 이후에 이제 주자, 주 꿈을 꿨죠. 맹자도 그렇고 우리 아이 정도전도 그렇고 이래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쉬워요. 이 사람 비트겐슈타인 이론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개예요. 비트겐슈타인 이론은 하나는 그림 이론이에요. 전기죠. 이제 이 사람 철학은 두 개예요. 비트겐슈타인은 대단한 철학자예요. 일생 동안 하나의 철학만 갖는데 보통 이 사람은 두 개의 철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 교수 시절에 20대 교수가 됐다 잖아요. 천재죠. 그때 이 사람이 언어 이론을 펴요. 이 언어가 왜 중요해지는가 하면 이제 어때요? 우리 삶이 중요하니까. 그 이전에 언어가 안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했잖아요, 서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죠, 옛날에는. 옛날에 뭐 논리학 같은 게 있었지. 언어가 이제 어떻게 논리적이냐. 그죠? 어떻게 본질을 찾아가는데 논리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쓰는 말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잖아요. 논리학, 신을 알기 위한 논리학인 거죠. 그래서 논리학, 신학 이런 것이 이제 중세 큰 학문이었는데 현대 오게 되면 이제 언어가 중요해져요. 이 소시로부터 이제 언어학 그러잖아요. 이 언어학이 왜 중요해지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언어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산 그러면 어때요? 산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러나 산이란 글자가 있죠. 산이란 말.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산하고 관계가 어때요? 일치한다는 생각하죠. 산, 산. 돌멩이, 돌멩이. 사람, 사람. 이게 일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거를 소시가 깬 거예요. 언어 철학을.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때요? 산을 보고 산이라 부른 건 어때요? 서양은 산을 마운틴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산이에요, 마운틴이에요. 둘 다 맞죠. 중요한 건 어때요? 산이라 부르건 뭐라 이런 부르건 어때요? 산은 산인 거예요. 로미오와 주리엣에 나오죠. 그 주리엣이 그런 얘기하죠. 로미오에게 무슨 이름을 붙이건 로미오는 로미오라는 것을. 그죠? 주리엣이 로미오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어때요? 그 로미오가 중요하지. 로미오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 철학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눈에 보는 건 존재, 있는 거잖아요, 존재가. 이 자체가 전부란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해요. 이게 또 완전히 동양 철학이죠. 동양 철학은 그냥 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서양은 안 그렇죠. 이 산이 갖는 의미, 본질, 이걸 추구하잖아요. 동양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비트겐슈타인 똑같아요. 비트겐슈타인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예요. 진리는 쉽다. 왜? 그죠?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가 너무 어렵다. 왜?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이런 말 써요. 누가 그냥 옆에 다 있는데 이게 진리인데 너무나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언어가 가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가 가려요. 우리가 산 그러면은 사양 글자는 어때요? 이름에 구애되면 안 돼요. 주리엣이 로미오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로미오를 뭐라 이름 붙이건 관계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미라는 이름,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죠. 그것도 바로 그런 뜻이죠. 장미라는 이름, 장미에게 그때요. 장미라 붙이건 뭐라 붙이건 향기로운 것을 이름에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교 철학이죠. 불교 철학은 어느 도단이잖아요. 인도 철학이 중국에 넘으면 그 선불교가 되잖아요. 이 선불교는 언어를 파괴시키죠. 어느 도단이에요. 그죠?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조주스님 뭐라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완전 언어 파괴죠. 어떻게 언어로만 따진다면 부처가 어떻게 잣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언어를 파괴시킬 때 잣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언어로 보던 잣나무 아니라 잣나무 그냥 볼 때 그게 부처인 거예요.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무료 무료 할 때 처음에 산을 보면 산으로 보여요. 그때는 언어로 보여요. 물을 언어로 보여요. 언어로 보이는 이건 가짜예요. 비투인 사이에 바로 이걸 이제 깬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언어를 이제 얽매이잖아요, 우리가. 장미라 이름에 얽매이면 향기로운데 뭐라 이름 붙이건 거죠. 이름에 얽매이게 되면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인간 사회도 나는 남자야 이런 것도 얽매이는 거예요. 나는 난데. 그죠.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그 모세가 하느님이 나타나서 하느님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요. I am. 나는 나다. 이게 이제 신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신적인 귀중한 인간은 뭐예요? 그냥 나예요. 난 나란 말씀, 난 나. 그냥 나 존재. 저 돌멩이 그냥 있는 거, 나 그냥 있는 거. 저 구름 그냥 있는 거. 이 자체가 그냥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이거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세잔이에요. 세잔 그냥 사과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 그래요. 이제는 그 존재 자체를 그래요. 현대 미술 보세요. 이게 뭐 의미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 아니에요. 그 자체예요. 그것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를 찾는 거. 이제 삶의 의미냐? 이제 조세 캠벨 신학자는 삶의 의미를 이제 찾지 말고 살아있음을 체험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보고 사과의 의미 찾는다? 그만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요. 사과는 그냥 먹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과는 입에 말을 하는 순간 군침이 돌고, 그죠? 사과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삶 그 자체인 사과예요. 이걸 세자는 그랬죠. 근데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뭐뭐처럼. 사과는 사과답게, 배는 배답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데아를 찾아갔는데 그게 이제 현대하면 파괴돼요. 현대는 그 존재 자체를 찾아요. 변기, 꼭 변기해야 돼요? 샘이라 부르면 왜 안 돼요? 변기라고 이름 부르면요, 무시무시한 폭력돼요. 남자 보고 남자를 그러면 폭력이에요. 왜냐면 남자 그래주고 이랬대요. 남자는 언어는 항상 명령을 내려요. 이거는 프란츠 카프카가 얘기했죠. 나는 남자다워야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뭔가 막 씩씩해야 되고 막, 그죠? 울지 말아야 되고 그래요. 너는 여자 그러면 여자 이름 부른 순간도 그것도 폭력이에요. 여자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언어는 폭력이에요. 학교 그래 보세요. 학교 이러면은 폭력 아니에요? 학교 이러면 우리는 강박증 느끼잖아요. 막 최고 좋은 대학 서울대에 막 가야 될 것 같고 서울대 나온 사람만 멋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 되잖아요. 우리가 집도 그렇죠. 집 그러면 벌써 어때요? 집 그러면 벌써 강남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아파트 못 가면 이제 신도시 아파트. 거기도 못 가면 이제 일반 아파트. 그도 못 가면 빌라. 그 밑에 가면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집도 폭력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모든 언어는. 그래서 현대 언어를 이제 소시로부터 그걸 파괴해요. 남자를 이름 붙인 건 뭐예요? 그냥 붙인 거예요, 남자라고.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막 부여하게 되죠, 이 사회는. 그래서 이게 소시로부터 이제 파괴돼요. 그래서 남자라는 언어를 시니피한 거죠. 남자라는 내용 시니피해. 그러니까 남자의 언어하고 남자로 지칭되는 언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붙인 건 자의적이다 그러죠. 소시로가. 이게 이제 현대 언어 철학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때 언어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 하죠.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지 말고 보라. 우리가 생각은 다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해져야 돼. 자꾸 무심한 연습해야 될 이유가 나무를 볼 때 어때요? 그냥 나무 그러면 나무예요. 그 자체가 폭력이에요. 우리가 나무하고 보면요. 나무란 내 생각 가지고 봐요. 그러면 나쁜 에너지가 나무한테 가요. 나무는 되게 불쾌할 거예요, 나무는. 우리도 길 가는데 누가 나를 볼 때 왜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은 뭐 언어를 갖고 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에너지가 와요, 우리는. 그래서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때 무심해야 돼요. 그냥 무심해야 되는 거를 그 장자는 허주란 말 쓰죠. 빈배. 그 장자는 그런 예를 들죠. 우리가 물에 있는데, 냇가에 있는데 배가 하나 왔어요. 나를 탁 부딪혔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배를 봐요? 어때요? 배 타에 사람을 보죠? 사람 보니까 화나요. 사람이 없어. 그럼 화 안 나요. 누가 날 툭 쳐도 딱 봤더니 애기야. 화 안 나요. 누가 날 착 쳤어. 어른이야. 화나요. 근데 얼굴 봤더니 너무 애기 같아. 화 안 나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공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왜 막으시지? 화날라 그러죠? 근데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자전거가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할아버지가 애기 같더라고요. 화 안 나요. 바로 장자의 빈배예요. 이렇게 무심하게 살아가면 남한테 폭력이 안 돼요. 사람은 알죠. 느낌을 알죠. 그래서 장자가 허주로 살아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빈배로 못 사는 이유는 언어 때문에 그래요. 내 언어가 가득 심어졌잖아요. 저는 저 같은 거 살아오면서 뭐 남자야, 뭐 뭐라고 막 붙이다. 경상도 출신이야 막 온갖 이러면 다 붙여요. 공부보다 못한다 그러고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막 나온 대학 가지고 막 붙이고 막 온갖 거 다 붙여요. 어디 사냐로 붙이고 그러니까 그 언어가 나를 규정하고 그 안에 갇혀버려요. 이 언어에 있는 한 나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삶을 잘 살려고 이 사람은 사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삶을 중심에 놓는 철학이 20세기 철학의 특징이에요. 들레저, 데이다, 락강, 뭐 그죠? 레비나스, 비트겐슈타인 다 그래요. 그 비슷한 인생한 삶을 중심에 놓고 보니까 언어가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 때문에 이제 인간이 힘든 거예요. 모든 힘든 언어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딱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큰 방향이 생겨요. 첫째, 전기에. 대학 교수와 20대 대학 교수할 때 연구한 걸 그림 이론 그래요. 그림 이론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산이란 글자를 탁 하면은 산은 글자 그림이 보이잖아요. 산 그림. 돌멩이 그림 보이시죠? 볼펜 그림이 보이죠? 이게 그림이론. 그림처럼 보이는 말은 하라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안경은 말하면 안경 보이잖아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때요? 신, 말할 수 있어요? 말하면은 진짜 우리 마음을 무심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을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 제가 학부모 강의를 갔는데 그 학부모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랬더래요. 엄마 사랑이 뭐야? 묻더래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탁 멋있는 답이 나왔어요. 꼭 안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제가 멋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비트겐슈타인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산 하면 산이 보이죠? 안개 하면 안경이 보이죠? 이런 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거 어때요? 사랑? 말할 수 없잖아요. 그는 침묵하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참 멋있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이 침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요. 행동으로 보여라. 안아줘야 되죠. 신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림 보이는 사람은 이건 우상숭배예요. 신은 안 보여요. 행동으로 보여라. 어떻게 해요? 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행동을 보여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되죠. 막 사랑이 넘쳐야지 그게 알지. 내가 막 신을 만났다 그래놓고는 사람들 막 두들 패고 잡아 가두고 막 그죠. 사이비종교번 그러잖아요. 그게 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비트윈스라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멋있죠? 비트윈스라는 굉장한 철학 아니에요? 너무나 뻔하지만 이게 아주 위대한 철학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돌멩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란 거예요. 좋죠. 신이 뭔가 말하면 안 돼요. 침묵 속에서 깨달아야 되죠. 대단하죠. 사랑 깨달아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트겐 시대가 어때요? 철학 끝났죠? 그래서 이분이 철학을 이제 딱 끝났다! 그리고 떠나요, 교수를. 천재만이 하죠. 천재는 뭐 어디 가도 막 헐렁 날아다니니까 막 그냥 교수도 팍착 뿌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방랑하고 살아요. 정은사도 하고 뭐 판명됐다 그러죠. 뭐 그러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요. 초등학교 선생님 할 때 이분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이제 그림 이론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한다 생각했는데 초등학생들 노는 걸 보니까 그림 이론이 아니에요.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 무슨 말을 애들 막 말 쓰잖아요. 근데 말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림 이론 전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늘 사랑해란 말 하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그죠? 사랑해. 되게 어떨 때는 좋은 말이지만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굴 죽이면서. 전에 제가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중국 드라마에 보면 황제를 후궁이 죽여요. 독살로. 이제 이 황제한테 이제 불만이 있죠. 죽일 복수심이 있어요. 뭔가 사인이 있어요. 죽이려고 그 수심도 참아요. 그래서 이제 애첩이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독약을 먹이고 죽이고 귀에 속삭여요. 사랑한다고. 무섭죠. 그때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때 사랑해는 무슨 뜻일까요? 그죠? 아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황제가 생각할까요? 죽으면서 독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은 그림을 틀린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이 이제 어때요? 그림 이론에서 게임 이론이에요. 이제 언어는 게임 같다는 거예요.